66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저자, 이상욱 긍정에너지 토리파. 출판일, 2021년 2월 2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공부 습관을 알자. 책 소개. 화제의 영상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22만 명, 누적 조회수 1600만. 랜선 공부 멘토 긍정에너지 토리파 공부법의 모든 것.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영상과 함께 단숨에 랜선 공부 멘토에 등극한 공부하는 현직 의사 긍정에너지 토리파가 20년간의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 습관을 기르는 법과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법을 집약한 책. 두 번의 입시 실패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의사라는 꿈을 이뤄낸 그가 스스로 갈고 닦아온 공부의 기술을 이 책에 모두 담았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당신의 노력이 합격으로 이어지기 위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로 노력을 쏟을 목표와 지치지 않게 해주는 공부 습관이다.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공부 습관만 잡혀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책에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부터 달성 가능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법, 무너진 공부 습관을 바로잡는 1474 공부법과 자신을 의사로 만들어준 실전 공부 기술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 공부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마음의 기술까지를 담았다. 대입 수험생부터 국가고시, 편입,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행로를 바꾸기 위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여러 번 시험에 탈락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라면 긍정에너지 토리파의 공부법을 통해 다시 용기를 내보길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이상욱 긍정에너지 토리파, 의사 의료인.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라는 화제의 영상으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600만을 기록한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랜선 공부 멘토. 지금은 어엿한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지만 공부머리를 타고나거나 경제적 지원 덕분에 편하게 의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다. 어려서부터 상욱이만큼 공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온 노력파였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두 차례나 의과대학 입시에 실패하며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 그런 그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준 것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이었다. 그는 다시 도전을 시작해 마침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으며 국가고시의 문턱을 넘어 그토록 꿈꿔온 의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공부에 지쳐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채널 긍정에너지 토리파를 열고 20년간의 노력과 공부 스킬이 집약된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복습 열풍을 일으킨 1474 공부법이다. 공부법 유튜버는 많지만 긍정에너지 토리파 같은 진정성 있는 채널은 없다. 고구독자들이 입을 모으는 까닭은 아마도 공부의 요행은 없다. 오직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뿐이라는 그의 신념에 울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고자 하는 그가 그동안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특히 유튜브로만 소개했던 다양한 공부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수험생들의 불안과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듬뿍 담아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노력에 배신당했다는 당신에게. 선생님은 왜 유튜브를 하세요?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들 중에도 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있다. 저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쭈뼛쭈뼛 인사하며 말을 걸어오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면 대개 몸이 뻣뻣하게 경직된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로 시작하는 안부 인사가 진료실 공기를 데워주곤 한다. 물론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환자들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나는 긍정에너지 토리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현직 의사다. 환자들은 의사라는 나의 직업과 공부 유튜브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호기심을 보인다. 하지만 의사만큼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 또 있을까? 의사와 공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의료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환자 케이스를 따라가려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내게 공부는 숙명 같은 것이다.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동시에 나는 평생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결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공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아니니 왜 유튜브를 하냐는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 까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자 공부하기 외로웠기 때문이다.
컴컴한 새벽 시간 혼자 일어나 공부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짬짬이 공부하고 퇴근하고 아이를 돌보다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면 슬금슬금 서재로 가서 하루 공부를 마치는 일상을 지속시키려면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다. 공부하는 사람의 외로움은 공부하는 사람만이 안다. 지금은 어여시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가 되었지만 나는 머리가 좋거나 집안 환경이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의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크게 당해 가정 형편이 곤두박질쳐 문제집 살 돈도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고 재수 끝에 대학에 입학했으며 그마저도 원하던 전공이 아니었던 탓에 또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야 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고도 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 도서관에서 살았고 그 뒤에는 미국 의사 면허에 도전하기 위해 스스로 다시 수험생이 되었다. 아무렴 의사가 된 지금도 공부에는 끝이 없다. 그렇게 어언 20년을 공부하며 살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대학 입시를 향해 공부하던 학창 시절에는 오히려 외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주변 친구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으며 먹는 것도 거기서 거기였고 심지어 자는 시간도 비슷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순간부터 공부는 나 혼자와의 싸움이 되었다. 스터디팀을 만들어도 잠깐일 뿐 언젠가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공부와 제대로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다. 나처럼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싶었다. 내가 쌓아온 공부법도 나누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등 두드리며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격려하고 또 격려받고 싶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누군가 전해온 합격 소식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또 그 벗들로부터 희망을 얻고 싶었다. 그렇게 공부 유튜버가 되어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다. 인기 영상이 생기고 구독자가 늘면서 수험생들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댓글로 메일로 고민을 상담해왔다. 14714 공부법이라고 이름 붙인 나만의 반복 학습법을 따라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며 감사 인사를 해온 구독자도 있었지만 길어지고 있는 수험 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허비한 날라리 10대 학생도 이미 두어 번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20대 고시생도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인강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직장인도 있었다. 절실하게 공부 코치를 원하는 학생과는 직접 만나 과목별로 코칭해주기도 했고 매일 공부량을 체크하는 카톡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대부분은 메일로 고민 상담에 회신을 해주었는데 하나하나 회신을 보내는 게 벅찰 정도로 상담 요청이 늘어날 무렵 나는 불현듯 깨달았다.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 속에는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없다는데 왜 저는 이 모양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면 어쩌죠?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면 실천하기는 할까요? 세상이 제가 포기하길 원하는 걸까요? 노력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노력도 재능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것 같아요. 바로 노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나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는지 몰랐다. 노력이 곧 성공이라는 등가 공식이 희미해진 세상이라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노력을 믿지 못하다니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과연 노력은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 노력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다. 그러니 일단 성적이 안 좋다면 스스로의 노력을 의심하게 된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 모양이야라고 쉽게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얼마큼 해야 노력한 걸까?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처럼 수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걸까? 1등 하는 사람과 비슷하면 노력한 거고 아니면 노력하지 않은 것일까? 노력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어느 정도로 해야 노력이라 부를 수 있을까? 기준이 애매하니 잘하는 사람을 기준 삼아 또다시 나를 깎아내린다. 이런 메커니즘이 노력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내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나 또한 노력을 의심한 수험 시절이 있었다.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친구들 옆에서 홀로 재수 생활을 할 때 그러고도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지 못해 낙오자가 된 느낌으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나는 패배감에 절어 있었다.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 친구가 시험 성적이 좋으면 시기심과 질투감에 사로잡혀 괴로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해내겠니? 집안 사정은 좋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무슨 수를 쓰든 엄마가 시켜줄 거야.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렴. 엄마는 믿는다, 우리 아들. 어떻게 공부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내 가능성이 무한하다 느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니 노력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였다. 그동안 설렁설렁 대충 산다고 여겨온 사람들의 숨은 노력 말이다. 여태껏 나는 공부 잘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다. 그들에게 합격과 성공의 비법을 물어보면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노력. 노력을 통해 귀한 보상을 얻는다는 진리를 증명할 방법은 무수히 많다.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스리는 나와 만나면서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더니 서서히 공부에 관심을 가졌고 노력을 쏟아부은 지 2년 만에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오토바이를 즐겨 타며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던 내 꼴통 친구는 나에게 자극을 받아 삼수 끝에 경희대학교에 합격했다. 전교생 350명 중에서 300등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던 잠 많던 친구도 재수 끝에 한양대학교에 입학했다. 친구들뿐 아니다.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자체가 노력의 정당한 보상이다. 내게 노력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뜻한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분명히 인생은 바뀐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면 이미 반쯤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채찍질하는 것보다 자신을 믿고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공부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힘을 키워야 한다. 물론 무턱대고 마음만 먹는다고 공부 자존감이 생길 리 없다. 불안을 잠재우는 길은 오로지 공부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일뿐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시간을 운영하는 기술을 바꾸면 시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노력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부할지,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할지, 어떻게 꾸준히 할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노력하기로 결심한 당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공부의 기술이니까. 몸과 마음이 바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동기부여 방법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불안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을 전하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아래와 같이 구성했다. 한 장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 노력의 기술에서는 먼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했던 당신의 노력이 실패한 이유를 짚어주려 한다. 피땀 눈물 맺히는 노력에도 원하는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마음 깊숙이 찾아드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 노력해야 할 이유와 공부해야 할 동기가 사라지고 만다. 엑셀을 밟으려면 엔진의 시동부터 걸어야 하는데 동기가 없으니 그로부터 촉발되는 행동을 이끌어내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밑바닥에서부터 숱한 좌절과 시행착오를 딛고 걸어온 내 발자취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나가고 싶다. 한두 번의 실패에 무너질 만큼 우리는 나약하지 않으니까. 2장 합격을 향한 똑똑한 노력은 따로 있다. 반드시 성공하는 공부 습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부법을 전수한다. 중고등학교 6년을 시작으로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가 된 지금도 미국 의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등 공부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지난 20여 년간 공부하며 쌓아온 비기를 정리해보았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처럼 나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법칙 같은 것은 있을 리 없다. 다만 내가 만든 공부법은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꾸준함을 확립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걸쳐 긴 레이스를 뛰어야 하는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공부에 앞서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쪼개기와 반복의 개념을 적용하는 내 공부 방법이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면 좋겠다. 특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나의 1, 4, 7, 14 공부법이 불안과 초조함을 잠재워주리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3장 나는 이 공부법으로 의사가 되었다. IMPUT과 OUT-PUT의 합격 솔루션에서는 시험 합격을 위해 효과적으로 인풋 투입,
인풋하고 확실하게 아웃풋 산출, 아웃풋할 수 있는 공부 스킬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기본서를 완벽하게 뜯어보는 목차 공부법과 키워드 공부법부터 형광펜과 볼펜만으로 끝내는 암기법, 문제집 한 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 풀이의 기술, 2달 만에 모든 시험을 정복할 수 있는 몰입법까지 아낌없이 나누고자 한다.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부족한 건 시간이다.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험생의 바람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부 스킬이다. 이 장에서 정리한 공부 스킬들이 당신의 합격 순간까지 함께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장 공부 자존감을 지키는 마음 습관 공부할 때 나다움을 잃지 않는 법에서는 공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시험에 한 번 실패한 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난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세상이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까지 여긴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몰입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커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잘 먹거나 자지도 못하니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포기하려는 마음에 불을 지핀다. 결국 무엇보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 자존감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부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마음, 이 공부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기술을 이 장에 담았다. 노력은 정말로 배신하지 않을까? 내 대답은 YES다. 노력을 통한 성취야말로 달콤하고 값지다.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노력은 오롯이 내 것이다. 노력이야말로 명석하게 타고난 두뇌와 가정환경이라는 모든 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게다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공평하기까지 하다. 노력을 불신하는 시대에 내가 노력 설파자가 된 까닭이다. 나는 여전히 이 책으로 정리한 나만의 공부법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계획한 양을 채우고 책을 덮는 순간 가슴 아래에서부터 긍정의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낀다. 스스로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며 나를 칭찬해주고 싶어진다. 내게도 공부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다. 하지만 끝내 해내고 나면 진짜 그때 버티길 잘했어 하는 시간이 온다. 자신을 믿고 버티는 사람을 막을 도리는 없다. 내가 이 책에서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력의 결과 공부의 성공은 합격만을 남기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버텨내는 힘, 습관을 유지하는 힘, 그 힘을 발판 삼아 자신을 믿고 더 많은 가능성에 손을 뻗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찾는 하루를 살아보길 바란다. 하루하루를 더해 딱 14일만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노력해보길 바란다. 그러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도 찾아들 것이다.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의 의지와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공이라는 나무의 진정한 밑거름이 된 그때가 되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노력이었다. 배우는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김영민 서울대학교 교수. 나는 어렸을 때 육상부원이었다.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하고 나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이 좋았다. 중학생 때에는 육상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을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했지만 내 실력은 바람을 따라가질 못했다. 학년에서는 손에 꼽히는 실력이었지만 육상부원 3명 중에서 꼴찌는 번번이 내 몫이었다. 그러던 2학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전국체육대회 지역 예선을 앞두고 보 대회에 출전할 학교 대표를 가리기 위해 교내 육상 시합을 연다고 했다. 나는 학교 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무더운 여름날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다. 연습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부터 후덥지근한 밤까지 날마다 이어졌고 땀범벅으로 집에 돌아가면 씻을 기력도 없어 고꾸라져 잠이 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일이 밝았다. 그날 아침에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로 향했다. 꼴찌에서 탈출해서 멋지게 스타디움에 서겠다는 각오가 비장했다. 3명이 나란히 출발선에 서서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를 기다렸다. 삑 하는 소리에 맞춰 거의 자동으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던 것일까? 그만 7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전력을 다해 달리다 발목이 삐끗하며 넘어지는 그 순간 번쩍이는 빛을 본 것만 기억이 난다. 그러고 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 다리를 절뚝이며 기어이 결승선까지 걷듯 달렸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릎과 팔꿈치가 온통 까졌고 온몸이 욱신거리며 아파왔다. 노력해본 사람만 아는 희열의 순간.
나는 결국 또다시 꼴찌를 하고 말았다. 울컥 눈물이 났다. 선생님께서는 빨리 보건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경기는 끝났고 결과는 바꿀 수 없었지만 선발전을 위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한 시간이 분하고 아쉬웠다. 선생님, 저 혼자서라도 다시 한 번만 뛸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서 뛰겠다고? 그 몸으로 어떻게 다시 뛴다는 거야? 뛸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뛰게만 해주세요. 나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시 출발선으로 걸어갔다. 통증이 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릎뼈에 실금이 가 있었다. 출발선에 서서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다시 삑 소리에 출발했다. 달리는 순간 완전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숨을 쉬지 않고 땅만 보고 달려가는데 미친 듯이 바람이 몰아쳤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나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달리는 것에만 몰입하던 그 순간에는 무릎 통증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정말이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12.1초. 내 인생 최고의 100m 달리기 기록이 그때 나왔다. 비록 학교 대표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인생 신기록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아직도 그날의 짜릿한 희열이 선명하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 달려야겠다고 용기 낸 나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꼴찌였지만 1등이 부럽지 않았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을 증명해 보인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그 후로 나는 육상을 그만두었지만 육상부원이었던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면 언제나 흐뭇하다. 해내겠다는 열망과 노력이 나를 한 뼘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면 그때를 떠올린다. 그러면 늘 같은 답이 나온다. 할 수 있다. 일단 시작해보자. 나는 치열하게 공부하기로 했다. 13년 전 무더운 여름날 나는 내 한계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다. 육상을 포기한 이래로 품어온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이하의전원 입학을 준비하던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의전원에 입학하기 위해선 영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토플 시험에 문턱을 넘는 게 필수였다. 이과생으로서 평생 영어와 담을 쌓아왔던 나에게 토플 시험은 가장 높은 장벽이었다. 영어가 발목을 잡는다고 꿈을 내어줄 수는 없었다. 그해 여름 나는 죽도록 영어 공부에 올인했다. 대입 수험생이었을 때조차 공부에 그리 매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침 6시면 학원에 나가 밤 12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이른 아침 김밥 3줄을 사서 학원에 갔고 저녁이 되면 조금 쉰 듯한 마지막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우며 시간을 아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던 순간이었다. 아스팔트를 들끓게 하는 무더위만큼이나 열정을 불태우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는 결국 그토록 꿈꿔왔던 의사로 향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토플 시험에서 합격선으로 점수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의전원에 합격했다. 누군가에게는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인생의 암흑기였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 여름은 내가 언제든 죽을 만큼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또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노력의 바탕이 나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것일까? 나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다. 10년 차 의사가 된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삼시세끼를 먹듯 습관처럼 공부하고 있다. 물론 이제는 수험생처럼 단 하루도 쉴 틈 없이 빡빡한 목표를 세운다거나 일상을 모두 내팽개치고 파고들어야 할 정도로 공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공부에 몰입하던 그 시절을 복귀하곤 한다. 내가 지나온 순간의 기억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견디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치열하다 못해 처절하게 공부하며 스스로 배우고 익혔던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공부에 노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시험 합격이나 원하는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 후에 삶을 좌우하는 것은 노력하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후회 없이 치열하게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덤빌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공부의 이유이자 노력의 의미다. 노력은 인생의 정류장이 아니라 나침반이다. 고3 시절 선생님들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만 열심히 하면 나중엔 편해진다. 수능만 보면 고생은 끝난다. 조금만 참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노력의 시간이란 꼭 인생의 정류장 같았다.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면 그만인 것이다. 끝이 있어야 안심하고 목표에 열중할 수 있으니 위안 삼아 하신 말씀이겠지만 돌이켜보니 공부에 매진한 시간이 그저 지나가면 그만인 정류장만은 아닌 것 같다.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최소 16년이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의 첫 시기를 대부분 공부하며 보낸다. 직업을 갖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20년 가까이 공부하기도 하고 평생 공부해야 하는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 긴 공부의 시기는 단순히 직업을 갖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새겨져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정류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동안 나는 인생을 배웠고 공부하는 자세가 인생의 태도가 되었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공부 자세 그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노력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주변에서 본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도 그랬다. 공부 습관이 남아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고 좀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며 열정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꾸준함 덕분에 그들은 계속 성장한다. 지금 공부하는 당신 모습이 초라한가? 누군가는 멋지게 차려입고 한 대를 보내고 있는데 혼자만 보잘것없이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러운가? 누구든 한계에 도전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안락한 현재에 머물 수 있다. 현실의 벽은 자주 우리를 가로막고 개인의 체력과 정신력도 타고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현실에 안주할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너무 일찍 현재에 붙잡혀 노력을 포기해버린다면 내 인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한계를 넘을 때 느끼는 희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차오르는 자신감, 그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당당한 눈빛과 열정적인 삶의 자세는 모두 최선을 다하는 오늘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의 오늘이 그 무엇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이유다. 당신의 노력은 왜 실패했는가? 다른 친구들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돼요.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제는 제 자신을 못 믿겠고 저 스스로를 탓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요? 3년째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29살 고시생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 12시간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과연 노력한다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시작한 후부터 구독자들에게 이런 메일과 댓글을 참 많이 받았다.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처럼 모두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기엔 너무나 자주 우리는 노력을 의심하게 된다. 구독자들이 보내온 메시지들 속 핵심은 결국 저도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는 한 문장이다. 고생과 수고에 비해 돌아온 보상이 너무 작아서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상처받을까 봐 외면하고 싶은 답이 있는 것 같다. 그 간절함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싶지만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에게 노력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처럼 기운 빠지는 말이 없다. 나 역시 오랜 기간 공부하면서 실패와 좌절의 고배를 여러 번 맛보았기에 스스로 답을 증명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노력을 의심하기 전에 노력의 오답노트를 만들라. 그래서 나는 실패 뒤에 좌절감에 빠져 노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는가? 실패를 돌아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고들기보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나 역시 한때는 불운의 아이콘이었다. 고3 시절, 상욱이만큼 공부하면 못 갈 학교가 있겠냐? 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재수를 했고 재수 끝에도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했다.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니 모의고사 전날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다.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어쩌지? 혹시 시험 울렁증이 발동해 실수라도 하면 그 다음엔 그렇게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잡념들과 무수히도 싸웠고 싸우면 싸울수록 나 스스로 실패를 대면할 용기가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과목별로 오답노트를 만들어 공부하면서도 내 노력에 오답노트는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나만의 노력 오답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과목별로 계획한 공부량은 적절했나? 문제 풀이에 집중한 공부 계획은 적절했나? 내가 유지하고 있는 공부 습관은 최선인가? 스트레스를 잘 배출하고 휴식을 잘 취했나? 식이요법과 수면 시간은 적절했나? 시험일까지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항목은 그때그때 달랐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며 계획했던 것들, 지난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나만의 노력 오답노트를 만들어 스스로의 공부 습관과 페이스 조절, 컨디션 유지 등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공부 계획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패를 돌아보는 과정은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지만 인생의 큰 자산이 되기도 했다. 지난한 과정 속에서 사고의 틀을 깨는 경험도 많이 했고, 스스로를 한계 짓는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법도 알게 됐다. 합격했을 때, 혹은 합격하지 못했을 때도 그 과정 속에서 매번 무언가를 손에 쥐고 일어섰다. 실패를 돌아볼 용기가 기회를 만든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카이로스 캐로라고 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앞쪽 머리카락은 길지만 뒤쪽은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남성신으로 묘사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재빠르게 잡지 않으면 놓치고 많은 기회의 성격을 닮았다고 하여 기회의 신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오늘날 유리한 기회 혹은 적절한 순간쯤으로 해석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샤를 페팽 찰스 파펜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용어를 해석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뜻하는 카이로스를 위기 혹은 실패라고 봤을 때 카이로스는 결코 끝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기회, 숨을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즉 실패는 인생의 망친 낙인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실패가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해석한 것이다. 나 역시 처음부터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 쉽진 않았다. 하지만 거듭된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비로소 나에게 노력을 불태울 재료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많은 실패 끝에 찾아낸 노력의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당신의 노력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말이다. 당신의 노력이 실패했다면 노력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고 객관화하라.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추게 된다. 자신을 이기는 공부 습관의 힘. 내게는 나만의 아침 습관이 있다. 평일 아침에는 단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독서하는 것과 일요일 오전에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아침 30분이 전날 야간 진료로 지쳐있는 날에는 너무나 지키기 힘든 약속이 되고 비 오는 일요일 아침에 영상을 찍기 위해 병원까지 가는 길은 지구 끝보다도 멀게 느껴진다. 습관이란 내 안에 생기는 무수한 핑계를 이겨내야 비로소 손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습관을 갖기까지 또 유지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노력도 습관인 것이다. 각고의 노력 끝에 습관이 되면 어느새 새끼를 먹듯 너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습관이 있다. 최근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었다. 저자인 김유진 변호사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나 역시 새벽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잘 알기에 저자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갔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날 하루를 온전히 내 것으로 움켜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 남들보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또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김유진 변호사 역시 새벽 기상을 통해 힘든 유학 생활을 견뎌냈고 미국 2개 주 변호사 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버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리더라 불리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타이탄의 도구들에 등장하는 성공한 글로벌 리더들에게도 한결같이 자신만의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기를 비롯한 글을 썼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목표를 구체화하며 실행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기생충학 박사이자 작가로 유명한 서민 박사도 자신이 작가가 된 비결은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 덕분이라고 했다. 이처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습관이 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꾸준함과 노력이 뒤따르면 습관이 곧 인생이 된다. 노력하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20살인데 사이버 도박에 빠져 대학도 못 갔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이젠 부모님도 저를 믿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열등감만 커지고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보는 게 지치고 힘듭니다. 노력하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이런 상담 메일이 내게 왔다. 재미로 도박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재미가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 심각한 상황이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며 스스로를 수만 번 다그쳐 보았지만 그러지 못해 내게 상담을 요청해온 것일 테다.
하지만 나라고 꼬인 매듭을 풀기 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평생 노력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노력은 몸에 배는 것이고 몸에 배어야 습관으로 자리 잡히는 것이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공부는 어찌 보면 성공을 위한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조건 없이 나만 결심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결심하고 보면 노력이라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10시 55분이네. 휴대폰 딱 5분만 더 보고 11시부터 시작해야겠다. 요즘 야근이 잦았으니까 이번 주까지만 쉬자. 밥 먹고 왔더니 졸리네. 30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어차피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그냥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 정도 공부했으면 오늘은 놀아도 되겠지? 이 말에 뜨끔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나도 한때는 이 말들을 달고 살았으니 말이다. 그때 했던 말들을 돌아보면 내 발목을 잡은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지금 말고 있다 시작하자며 꿈을 대고 오늘은 쉬고 내일 하자며 미루게 하는 자신, 이쯤 했으니 됐다며 노력을 멈추는 자신,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포기하게 하는 자신.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 덫에 걸린 우리는 속절없이 노력을 멈추고 끝내 포기하게 된다. 남들과 한 약속은 잘 지키면서 왜 나와의 약속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공부하기로 결심한 어제의 나와 실행해야 하는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귀찮은 날, 피곤한 날 누구보다 쉽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달아 합리화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자기 위안과 자기 합리화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습관이다. 여러 번 나 자신을 달래고 귀찮음을 무릅써가며 나 자신과 약속을 지켜냈을 때 갖게 되는 게 바로 습관이다. 습관은 나를 포함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실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보자. 하루 이틀은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달린다면 달리는 나를 결국 내 몸이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무리 귀찮은 날이 와도 그래도 해야지라는 한마디의 결심을 피워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수십 번 나를 이겨내며 만들어낸 습관이라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다. 열심히 운동하다 살짝 발목을 삐어 일주일이라도 쉬게 되면 그 이후 다시 달리기까지 습관을 궤도에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습관을 만들어내는데도 이걸 지켜내는데도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두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나의 1, 4, 7, 14 공부법이란 공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고자 내가 만든 패턴이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실패하는 이유도 공부 습관이 없거나 잘못된 공부 습관에 기대어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치지 않고 노력하고 싶다면, 노력의 가성비를 높이고 싶다면 무엇보다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공부 습관을 이길 재능은 없다.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해도 의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의사가 된 사람들은 보면 그냥 머리가 좋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법 알아봐야 무슨 소용임. 가끔 나의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의사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그 말에 처음엔 상처도 받았다. 하지만 이젠 이 댓글을 발판 삼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글쎄, 과연 내가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마 그랬다면 나는 공부법의 기술을 나누는 유튜브를 시작하진 않았을 것이다. 중고등학생 시절 나의 성적은 의대에 갈 만큼 뛰어나지 않았다. 의대는커녕 서울 소재대학에 가기에도 아슬아슬한 성적이었다. 전교생이 501명이던 학교에서 국어는 287등, 수학은 117등 정도로 세 자릿수 석차가 꽤 있었다. 그러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 천천히 성적을 올려나갔다. 재수 끝에 의대에는 진학하지 못했지만 대학 때도 꾸준히 공부하며 준비해 의전원에 합격할 수 있었고 결국 의사가 되었다. 이렇듯 나를 의사로 만든 건 좋은 머리나 갖춰진 환경은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나에게 공부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1, 4, 7, 14 공부법에 따라 나의 공부 습관을 만들어갔고 이 습관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그 습관 덕분에 나의 노력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 노력을 만드는 가장 필요한 장치다. 그리고 몸에 확실하게 각인된 습관이야말로 저절로 수준 높은 노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습관은 결국 나 자신을 이겨내는 힘이다. 내 안에 잘 자리 잡은 공부 습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노력을 만드는 가장 필요한 장치이자 저절로 수준 높은 노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된다. 합격을 부르는 5가지 기본 자세.
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 중에는 꽤 오랜 기간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또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동기부여를 받고 공부법도 체득하러 들르는지 관련된 문에 댓글이 꽤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공부를 오래 한 분들이나 이제 시작한 분들을 나눌 것 없이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보일 때가 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말을 흐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나는 이런 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논어의 한 구절을 알려드리고 싶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곧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 이 말은 배울 때는 그저 배우지만 말고 생각을 해야 하며 생각이 필요할 때는 배움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라는 의미다. 즉 똑똑하게 공부하라는 말이 아닐까. 삶이 위태로워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가 헛되지 않으려면 똑똑하게 해야 한다. 내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똑똑하게 공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결과 나만의 공부법인 일명 쪼개기와 반복하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제는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목표를 잘게 쪼개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까지 잘게 쪼개고 반복하면서 복습하는 1, 4, 7, 14 공부법은 어떤 시험에서든 통하는 공부법이라는 자신이 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할 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강조했듯이 1, 4, 7, 14 공부법만 따라하기보다는 이 공부법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자세를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공부법을 장착한다면 효과가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공부할 때 반드시 장착해야 할 5가지 기본적인 태도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장기, 중기, 단기 계획표를 세우고 공부하자. 공부를 시작할 때 계획이 없다면 그 공부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과 뇌는 자신에게만큼은 연약하고 부드럽다. 따라서 결심을 계획에 옮겨놓지 않으면 쉽게 잊고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고 계획을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잡으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최종 목표치를 높게 잡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은 최대한 잘게 쪼개고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계획을 소박하게 짠다. 대개 할 수 있는 양의 70에서 80% 정도만 계획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계획표를 점검한다. 하루를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그 전날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엇보다 계획을 짤 때는 장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중기, 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최종 목표 아래 작은 목표와 그것의 실행 계획들을 촘촘히 세워서 실천하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어 중도에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 계획표를 짜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복습의 패턴을 만들자. 1, 4, 7, 14 공부법. 이 공부법은 언뜻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공부한 것을 가장 오래 기억하기 위한 복습법이다. 이 공부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목표와 계획을 쪼개고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는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공부법으로 14일만 반복 학습한다면 매일 새로운 진도를 나가더라도 복습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 방법은 쉽다. 우선 1, 4, 7, 14는 공부를 시작한 1차를 말한다. 공부 1, 1차, 4, 1차, 7, 1차, 14, 1차인 것이다. 이내 1차에서 3, 63 중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에서 뺄 수 있는 숫자를 빼보자. 공부 첫날인 1일차 데이의 진도를 나가갈 것이다. 그리고 2일차 데이에는 전날 내용을 복습하고 새로운 진도를 나간다. 다음 3일차 대3에도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진도를 나간다. 그리고 4일차 대사가 되면 드디어 3을 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4일차에도 역시 전날 배운 걸 복습하고 진도를 나가되 3을 뺄 수 있으니 4-1 이꼬르 1이 되니 1일차의 공부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다. 5일차 대여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전날 배운 걸 복습하고 새 진도를 나가되 3을 뺄 수 있으니 5, 3 이꼬르 2가 되어 2일차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 7일차가 되면 아주 조금 복잡해진다. 역시 전날 배운 걸 복습하고 새 진도를 뺀 후 7, 3 이꼬르 4와 7, 6 이꼬르 1이 가능하니 4일차와 1일차 배운 분량을 복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복습을 통해 아웃풋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 바로 1, 4, 7, 14 공부법이다. 한 번 들었다고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또한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이쯤에서 넘어가기로 한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복습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공부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니까. 숨어있는 자투리 시간을 정복하라.
보통 자투리 시간을 정복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자투리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모아보면 누구에게나 많게는 하루에 3에서 4시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이 있다. 당신이 오늘 보낸 점심시간을 돌이켜보자. 밥 먹고 커피를 한 잔 사서 산책을 하다가 자리에 앉으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나지 않던가? 사실 여기에도 자투리 시간은 숨어 있다. 바로 커피를 사서 수다를 떨며 산책하던 그 시간 말이다. 점심시간만 해도 이런 식으로 30분 정도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나는 이때 독서를 하면서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 책을 읽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금싸라기 시간으로 바꾸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 10분이라도 스트레스 푸는데 써보자. 라고 생각하고 쓴다면 10분은 꽤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된다. 공부하는 시간과 꼭 써야만 하는 절대 시간 외에 짬짬이 생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자.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해야 하는 금쪽 같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공부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갖춰라. 공부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질 높은 공부를 위해서는 계획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폰은 책상 위에서 치우거나 무음으로 바꿔놓고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습관도 버리자. 휴대폰으로 계속 톡이나 문자가 오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일정 시간 동안은 휴대폰을 꺼놓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 그래야 마음 놓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할 때 음악이나 ASMR을 듣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좌뇌를 사용하는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할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언어 영역 공부는 긴 호흡으로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추론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ASMR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다 보니 공부에 몰입할 상황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 공부 ASMR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이든 지나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 가능하면 전자기기는 멀리하면서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공부 자존감을 높이자. 공부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버틸 수 있는 공부 자존감을 길러야 한다.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 어깨가 으쓱하고 늦은 밤 집에 들어가 고생했다. 는 가족의 격려 한마디에도 숨통이 트이는 게 수험 생활이다. 하지만 공부 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주변 시선은 금세 냉랭해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다정한 가족이나 지인이 아무 말 안 해도 이상하게 눈치를 보게 된다. 결국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계획표를 작성하고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등 나와의 작은 약속을 지켰다고 해보자. 이런 일이 반복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어느새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자존감은 쑥 올라간다. 공부할 때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버팀목이 되고 많은 것을 바꾼다.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알차게 쓰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휴대폰을 멍하니 들여다보며 시간을 죽이는 일도 줄어든다. 그런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자존감은 높아진다.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일시적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나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보자. 그때 얻는 성취감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자존감을 높여줄 것이다. 공부 자존감은 뒤이어 내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하는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자투리 시간으로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공부의 질을 올리는 환경을 만들자. 기본 자세가 갖춰졌다면 쪼개고 반복하는 공부법이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14714 공부법, 성공과 실패의 한 끗 차이. 14714 공부법은 14일 동안 매일 진도를 나가면서 반복 복습을 병행하며 공부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14일 동안 습관이 잡히고 나면 그 후의 공부는 훨씬 쉬워진다. 이 공부법을 소개한 몇 편의 영상들만 따져도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기준으로 500만 회가 넘는다. 이렇게나 많은 수험생들이 노력할 방법을 절실하게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영상을 올린 나조차도 깜짝 놀랐다.
어떤 분은 1, 4, 7, 14 공부법으로 공부 계획을 짤 수 있는 무료 어플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시험이나 과목에 적합하게 복습 주기를 바꾸어 활용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한 모든 수험생들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많은 구독자들과 댓글과 메일로 상담을 주고받다가 나는 이 공부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사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한 끗 차이였다. 4개월 만에 의대 합격을 이룬 구독자의 합격수기. 어느 날 현우 군이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이 친구는 내 병원의 환자이기도 한데 수능 120일 전에 나의 유튜브를 보고 복습 위주로 공부법을 바꾸고 수능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S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고 했다. 원장님 동영상을 보고 내 공부법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습 위주의 공부로 바꿨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막바지 몇 달은 혼자 독서실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남은 4개월 동안 복습 주기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제 방식대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공부했던 게 제대로 적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4개월의 기적이에요. 내가 합격한 마냥 너무너무 기뻐서 잘했다, 장하다, 고 몇 번이나 말해주었는지 모른다. 공부 유튜버라 그런지 요즘은 이런 합격 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현우 군과 앞으로의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현우 군은 과연 내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했길래 4개월 만에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는 현우 군이 14714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효과를 올렸는지 들려주려고 한다. 현우 군이 4개월 동안 14714 30 공부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자. 자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기. 14714 공부법에서 나는 전날 공부를 다음날 아침에 새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하라고 강조했다. 현욱은 역시 다음날 자고 일어나자마자 전날 공부 내용을 복습했다. 그런데 이 공부법이 몸에 익자 복습의 효과를 체감하고 복습을 한 차례 추가했다. 바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잠들기 전에 복습한 것이다. 복습을 1회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복습을 더 이르게 당긴 것이다. 지금 공부한 내용은 1시간만 지나도 머릿속에 절반도 채 남지 않는다. 그러니 복습까지 가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자기 전에 복습하고 일어난 후에 복습하면 24시간에 같은 내용을 벌써 3번 공부한 셈이다. 암기 과목에 집중해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이라면 현우 군의 방법을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진도와 복습의 시간을 알맞게 분배하기. 현우 군은 가령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공부하면 6시간 정도는 진도를 나가고 2시간 중 1시간 30분은 오후로 분배해서 그날 6시간 동안 공부했던 걸 복습해 주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30분 정도 복습하고 다음날 일어난 후에는 더 가볍게 20분 정도 빠르게 복습한 뒤 그날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부 시간을 진도와 복습에 잘 쪼개 활용한 훌륭한 예라고 할 수 있다. 3개월 동안 기본서 반복 후 1개월 문제 풀이에 집중하기. 또한 현우 군은 기본서를 반복해서 보고 문제 풀이를 나중에 하라는 내 노하우도 그대로 적용했는데 기본서를 여러 번 통독하면서 1회 통독에 걸리는 속도를 2배씩 올리고 시간을 1일씩 줄였다. 가령 이런 기본서를 1회 통독하는데 1개월이 걸린다면 2회 통독할 때에는 15일 만에, 3회 때에는 일주일 만에, 4회 때에는 3에서 4일 만에 했다고 한다. 이러면 기본서 한 권을 4회 통독하는데 딱 2개월이 걸린다. 그러고 나서야 관련된 내용의 문제집을 1개월 정도 풀었는데 이때는 문제 풀이에만 집중을 하니 가속도가 엄청났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개념을 응용해 풀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이는 기본서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도 기적을 만든 반복 복습법. 120일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깜짝 놀랄 만큼 성적이 오른 것도 있지만 국어와 외국어처럼 원래 잘했던 과목이 아닌 수학과 과학처럼 평소 자신이 없던 과목도 단기간에 점수를 놀랍게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항상 기본으로 되돌아가 복습에 집중해야 한다. 그날 공부한 것을 리마인드해주는 반복 복습으로 꾸준하게 뇌를 자극하면 그 지식들이 장기 기억으로 가면서 응용력을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14714 공부법의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잠도 잘 못 자겠고, 첫째, 둘째 날은 양이 적으니까 다 외워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기분이 좋아서 이게 되는구나 했는데 양이 많아지니 기억도 잘 안 나고 힘들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 공부법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분을 만나 상담해보면 대부분 일주일을 채 이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해서 초반에 지쳐버리는 분들이 많았다. 또 무엇보다 암기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어려워했다. 14714 공부법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울 수 없다. 100% 한 번에 외울 수는 없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볼 거야라며 무조건 완벽히 외우려고 하면 강박관념이 생겨 지속하기 어렵다.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편하게 시스템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2주일은 해봐야 한다. 아예 새로운 과목의 공부를 시작할 때는 2번, 3번 만에 다 외울 수 없다. 일정을 세워보면 알 수 있다시피 14714 공부법은 기본적으로 5회독을 해내는 시스템이다. 적어도 2주는 해야 시스템이 익숙해진다. 나의 경우 책을 정하면 10회독을 기본으로 한다. 조바심을 갖지 않고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내가 외울 내용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외우고 확인하고 또 외운다. 이걸 내가 앉은 자리에서 다 외워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복습하려 들면 금세 지친다. 형광펜을 활용해서 중요도별로 표시해놓고 전날 공부했던 밑줄 친 핵심 내용에 노란색 형광펜을 더한다는 생각으로 복습해야 한다. 금방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일주일 전 내용만 복습하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언제 어디서든 배운 걸 끄집어내려면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반복 학습을 해줘야 한다. 매일 쌓여가는 복습량이 익숙지 않고 부담스럽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7일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만 복습해보자. 이는 1714 공부법으로 복습 주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인데 8일차에 1일차를 복습하고 9일차에 2일차를 복습하는 시기다. 그렇게 천천히 복습량을 늘려나가며 준비운동을 한 후 본격적으로 14714 공부법을 실행해 보는 것도 좋다. 복습 노트를 마련하라. 복습을 본격적으로 해보면 알게 되겠지만 무엇을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만의 복습 노트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오늘 내가 한 만큼의 공부, 그리고 공부하면서 헷갈리거나 몰랐던 부분의 키워드들을 노트에 정리하곤 한다. 노트를 정리하는 기술은 이후 3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잘 외워지지 않은 부분,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14714 공부법이 체득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공부량과 속도에 맞게 복습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주하고 14714 공부법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복습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주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습 주기를 찾아야 한다. 간절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019년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 진규가 보내온 메일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로부터 받은 메일들로 빼곡하게 들어찬 메일함 속에서 유독 진규의 메일이 빛났다. 은둔형 외톨이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20대에 막 들어선 진규의 마음은 어땠을까?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하고자 공부에 도전하고 싶다는 진규의 메일에는 글자 하나, 구절 하나에도 간절한 의지가 묻어났다. 맞춤법도 엉망이고 글솜씨도 없었지만 진규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아름다운 글이었다. 간절한 마음이 내게 닿은 덕분에 나는 진규를 만났고 진규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작은 방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아낌없는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진규의 편지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가끔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 아버지의 보증 실패로 집안에 한숨소리만 가득했고 집안 공기가 늘 무거웠던 그 순간으로 말이다. 중학생이었던 나는 새 책 한 권 사고 싶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온통 나쁜 쪽으로만 흘러갔다. 그때 나를 바꿔놓았던 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외마디 비명이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공부하기로 마음먹었고 부모님은 나에게 단단한 믿음과 응원의 눈빛을 아낌없이 주셨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게는 무척 큰 동기부여가 됐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수많은 꿈을 꾸고 이루며 살아올 수 있었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겐 이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에겐 부모님이 있었고 지금 진규에겐 내가 있다. 진규는 공부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목표했던 토익 800점을 넘겼고 이제 자기 스스로 세운 의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 앞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 만약 공부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면 당신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는다. 만약 그래도 힘이 나지 않는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자신을 믿어보자. 세상에 공부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내고 역치를 넘어설 정도로 공부하면 합격의 문은 열리기 마련이다. 나도 해냈고 진규도 해냈다. 그러니 물론 당신도 할 수 있다. 간절히 원하는 바를 가슴에 품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해낼 것이다. 한 뼘 더 성장해 웃고 있을 그날의 당신을 만나러 가는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말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